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금융연수원 민복기 교수님을 모시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퇴직 시점 이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의 해피투모로우 30 전문 강사 민복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 전에 반드시 챙겨야 될 두 가지 연금자산과 보장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을 앞둔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삶의 변화와 그에 대한 준비에 대해 궁금해 하시죠. 때로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시는데요. 특히 심리적 또는 경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퇴직은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이어온 개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회사에서 담당했던 직책이나 그에 따른 소득도 가장 최절정의 순간에서 홀로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리적 상실감과 함께 경제적 부담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해 지금 실행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이런 상황에서 챙겨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퇴직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이것만큼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급여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원 마련 차원에서 부부 명의로 모든 금융기관과 그다음에 공적기관에 분산되는 연금자산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후 생활로 접어들게 되면 무엇보다도 의료비 지출 부담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질병 및 의료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본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보장자산을 또 역시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는 말씀해 주신 준비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니 해도 퇴직하게 되면 소득에 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먼저 그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연금자산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법적인 정년이 우리나라 60세로 되어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실제 퇴직 연령은 52.8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60세하고 52.8세. 근데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69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52.8세에 퇴직해서 65세까지 소득이 특별하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가 없죠. 이 기간은 소득 공백의 장기화를 의미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료에서처럼 소득활동 중인 근로자의 89%는 퇴직 이후의 삶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 이후에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희망자 비중도 과거랑 달리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략 70% 정도 대상자가 퇴직 이후에도 나는 계속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면 퇴직 이후에도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퇴직 이후에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일, 남이 요구하는 일에 종사해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퇴직 후에는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금자산 가치 분석은 무엇보다도 퇴직 전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야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도 마련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연금자산에 대한 가치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보자 그런 말씀이죠. 정말 그렇네요. 그러면 교수님, 부부가 각자의 연금 자산을 확인하려면 가입 중인 모든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확인해야 하나요?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상당히 아주 편리하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개인명의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이폰이건 갤럭시폰이건 간에 모든 스마트폰에 어플을 다운받는 창에 본인이 검색창에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플을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어플 서비스인데요. 그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내 연금 알아보기라는 그 컨텐츠를 우리가 들어가시게 되면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있는 직종에 따른 공적연금에 대한 수급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은 내가 60세까지 납입하게 되면 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연금 받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국민연금만 확인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공무원 연금,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특수 직역 연금을 가입한 분들께서도 본인의 직역 연금 수급 현황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그다음에 개인연금에 대한 적립금액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립금액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부터 부부가 작전을 짜야 됩니다. 본인들 명의로 분산되어 있는 것들 적립금을 어느 시점부터 연금으로 인출할 것인지, 그러면 그 시점부터 얼마간의 기간 동안 연금을 인출한다라고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얼마의 금액을 합산해서 부부 각각 개인 명의의 연금 자산을 합산해서 기대할 수 있을지, 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노후 생활, 자녀가 독립한 다음에 부부의 노후 생활에 요구되고 있는 필요 자금에 어느 정도까지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완전 퇴직하기 전까지, 만일 부족한 규모의 금액이 있다면 완전 퇴직하기 전까지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퇴직 후 소득 공백에 따른 개인별 걱정이나 불안은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남편은 남편 것만, 아내는 아내 것만 각각 확인할 게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확인했으면 좋겠다. 제가 만나보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소가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국민연금을 가입했다라면, 또는 아내는 공무원연금을 가입했다라면 합산을 하고, 그리고 각자가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기대할 수 있는 직종이 있다라면 그것도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부부 명의로 모든 금융기관에 분산되는 것들을 예상 수령 금액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부부 현재 소득활동 기간에 매월 받는 부부의 합산 소득 100%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뭔가 독립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뭔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것만 확인하다 보면 굉장히 초조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어? 근데 부부 걸 합산하게 되면 부담은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 기회에 부부가 함께 하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혹시 우리 진행자분께서는 본인이 명의로 분산돼서 보유 중인 연금자산 가치를 확인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플 설치만으로 연금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가족분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 한번 가져보시죠. 네, 그래봐야겠네요. 교수님, 그리고 보장자산 검토도 말씀하셨는데 신규 가입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임금 피크제 또 명예퇴직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퇴직 예정자분들께서도 쉽게 결정하고 뭔가 우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소득활동 기간과 달리 급여 소득이 대폭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고 아예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소득활동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했던 부담보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나가고 있는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의 체감도가 확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출을 줄이고 싶은 나머지 가장 먼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보장성 보험에 대한 극단적인 해지를 신청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정작 20대, 30대, 40대 건강할 때는 사실 보장성 보험에 대한 혜택을 많이 못 보잖아요. 보험료만 납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의사선택을 합니다. 보험료만 냈지 보장도 못 받는 거 이번 기회에 그냥 깨자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50대 중반을 넘고 60대에 진입할 나이가 되게 되면 이제부터 보장성 보험에 대한 효과 또는 필요를 체감해야 될 나이에 이르는데 그때 소득에 대한 변동 때문에
해지라는 극단적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보장 자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어떠한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신중하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가정에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그 1위가요. 네. 가족 구성원의 건강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어떠한 건강 상태로 생명을 연장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 상태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그 기간을 우리는 그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략 한 11년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 11년 정도는 뭐냐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장기화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가정의 가족 간의 갈등이 의료비를 충당할 수 없는 그 부담 또는 그 부담이 자녀에게 승계됨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한다라면 이 보장 자산의 가치를 분석하고 부족한 점을 만회할 수 있는 지혜로움은 가족 간의 갈등을 우리가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요, 교수님, 이런 문제 때문에 보장자산 확인과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점을 중요하게 고려 좀 해야 될까요? 먼저 50대 중후반과 60대에 접어들게 되면 질병과 관련된 다발성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20대, 30대, 40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많겠죠. 따라서 질병보험과 관련된 것들 좀 집중적으로 가치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정액형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액형 보험은 가입할 때 가입 금액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약속한 금액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그러한 기능의 상품을 의미하는데요. 이 정액형 보험이 질병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신중한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 15년,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의료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했을 때는 15만 원, 20만 원만 있으면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발생을 했잖아요. 의료비에 대한 비급여 항목도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서 많이 보급되고 처방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5년, 20년 전에 가입했던 정액형 보험의 보장 금액 가지고는 너무나 오랜 기간 상승해왔던 의료비를 감내해 나가기에는 사실 그 기능적인 요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가입하고 있는 질병보험이 정액형 보험일 경우에는 항목별 보장 금액이 지금 현실적인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한 판단도 한번 설계하고 좀 만회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추가적인 만회할 수 있는 의사선택도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되겠죠. 교수님, 그런데 질병 관련 보험은 대부분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한 과거의 질병보험은 대부분 다 정액형 보험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암이랄까, 그다음에 심장질환이랄까, 뇌질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망에 노출되는 다발성 질환이라고 하고 있는 암이랄까, 심장, 뇌질환과 관련된 기능성 특약들은 대부분 다 정액형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러한 그 상품 구성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발성 질환에 대한 보장 금액이 정말 실질적인 보장 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험료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진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에 대한 보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권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우리가 질병보험에서 고려할 것은 이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은 대부분 다 갱신형 실손 의료보험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야,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맞아? 야, 이거 보험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번 기회에 그냥 해지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뭔가 보유할까? 해지할까? 극단적인 의사선택을 위한 고민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갱신형 실손보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갱신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 지금 경험하다 보니까 뭐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안 좋은 상품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를 더 고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손이라는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실손이라는 단어는 실제 손해본 것만큼 약속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오랜 기간 동안 의료비가 상승해서 10년, 15년 전보다 본인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것만큼 비례해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갱신은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실손은 보험금에 대한 인상 지급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담만 자극받는 갱신에만 우리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상품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이제 내가 실제 의료비 부담으로 내 손해를 끼친 것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또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 연령이 접어 들어가니까 이 실손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바라보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도 한번 냉정심을 가지고 한번 평가해 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의료비 관련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고려한 보장자산 확인 및 평가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은 한국금융연수원 민복기 교수님을 모시고 퇴직 전 연금자산 및 보장자산 확인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퇴직에 따른 심리적 부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중요한 사항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챙기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